가끔 타임라인에서 뭐뭐 감수성이 없으시네요 라는 지적을 던지는 사람들을 본다. 보시죠. 만나셨죠?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무슨 감수성이 없으시네요. 뭐 말 섞다가 이런 지적들은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회피하는 화법이다. 김동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회피하는 능란한 화법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전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아주 좋은 물이에요. 청유해야 할 문제를 윽박지르는 문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될 걸 너 왜 이런 공감을 못하니 이 자식아 라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청유해야 될 문제를 강요하는 문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의 제일 문제가 이런 식의 이런 것도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샤위가 아니고 you should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얘기를 you should why don't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Shall we move on to another topic? 이거 하고 why don't you move to another topic? 전혀 다르죠. 청유적 문제를 당위적 문제로 바꾼 거.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비롯된다. 그래서 무슨 감수성이 없다라는 어법 자체가 강요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다. 공감 능력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주먹을 부르르 떨게 하죠. 공감 능력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되네. 아, 진짜 주먹이 부르르 쥐어진다. 공감 능력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되네. 저는 이제 공감이란 it takes two to tango. 공감이란 탱고 춤이고 탱고 춤을 추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한데 너가 공감이라는 합의 음악을 안 만들어낸 거 아니니? 저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가끔 인권 감수성이 없다면서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권 감수성이 없다면서 특정인의 인권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넌 인권 감수성이 없어 라고 규정 지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권을 누른다는 거예요. 진짜 인권 감수성이 없는 거죠. 네? 인권의 개념에 따르면 인권 감수성의 유무는 그 사람이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팩폭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두 개의 철학을 한꺼번에 섞어서 이분이 말했는데요. 언어 주술성을 믿는 촌스러운 짓이다 이 얘기입니다. 언어를 주술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강하면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 감수성 논의가 언어폭력 논의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실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의 주술성. 간호사라고 부르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성이란 단어가 자동 장착 소양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수성이란 단어는 언뜻 듣기에 장애가 없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무엇 같은 느낌을 준다. 감수성이 없다 이 말은 너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전후 사정이 어떻든 일단 넌 감수성이 없네라고 말해버리면 언어에 밝지 않은 사람은 능수능란하게 언어를 사용해서 이크예크 투탁투탁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움찔하게 됩니다. 즉 입만 사른 놈들의 폭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공들이지 않고 손쉽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입만 살아있는 애들이 상대방을 쉽게 제압하는 정가의 보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감수성이 있네 없네라는 말이. 맞죠? 말이야 원래 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식의 용례가 보편화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경제에 대해 자세히 안다고 말할 자신감은 없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재벌의 족벌 승계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너는 자본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없구나라고 쏘아붙이면 어떤 반응일까? 분노한 소시민이 성범죄자들에게 영구적 화합 거세를 해야 한다고 말할 때 법 감수성이 없으시군요 라고 말하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까? 모든 언어가 차단되죠. 그렇잖아요. 넌 자본주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에요. 넌 자본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없구나. 법 감수성이 없으시군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대화가 전개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 말은 사람마다 각각의 영역에서 아직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달라요. 그 여러 가지 트랙을 달리고 있고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더 선진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무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들 게임 용어를 잘 아는 어른도 있고 잘 모르는 어른도 있고요. 전산 용어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컴맹인 어른도 있고 안 컴맹인 어른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꼭 이퀄라이저처럼. 어떤 부분에는 되게 선진적이고 감수성이 잘 발달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같이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구나 악으로 규정하는 습성이 아주 나쁜 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처럼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노동자 계급, 서민 계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후진 사람이라고 감수성이 빨리빨리 변화하는 역동적 사회의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거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특히 그러한 언어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걸 우회합니까? 그거 쫓아가겠다고 무슨 그거 젊은 사람들 말하는 목록 이런 거 외우면 정말 더 우스꽝스러운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벌이 낮은 사람일수록 서민일수록 이런 거를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 언어 폭력이 지성 가방끈 폭력이기도 하고요.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라 북한처럼 그 사람들을 숙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쉬워 보이는 길이 사실은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언어를 교정시키려고 하면은 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